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개념 정의 및 특성. 두 번째, 이동평균선은 세계 공통 언어다. 자, 세 번째, 이동평균선과 분봉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평선의 개념 및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아실 텐데, 우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이죠. 자, 이평선의 종류에는 대략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이동 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나 아니면 선물에서는 선물이겠죠. 선물을 산술 평균한 값이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이죠.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죠? 주가 이동 평균은 매일매일 그리고 분봉마다 그 시간마다 계속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의 5일 이동 평균을 계산하려면 해당 날짜를 포함해서 최근 5일간의 주가를 합산한 뒤 5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나온 매일의 값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만든 것이 바로 5일선이에요. 5일선. 자, 보겠습니다. 우선 이평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실, 이거는 지금 중급 임무니까 대략적으로 앞에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방향성. 자, 이평선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흐름의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 21선을 이제 제가 분봉으로 30분봉으로 이제 나타내 보았는데, 60분봉이네요. 60분봉을 나타내 보았는데, 자, 60분봉상에서 5월 말에, 자, 요때 21선 아래로 이제 치고 내려가면서부터 그 후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리고 이평선이 모두 하방으로 내려 꽂으면서 계속해서 캔들은 이평선을 헤딩 맞고 빠지고 헤딩 맞고 빠지고 헤딩 맞고 빠지고 헤딩 맞고 빠지고 계속해서 저항을 이평선에 대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선물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면서 오히려 어떻게 상승 쪽으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평선에 대해서는 이평선 갖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자, 잘 보십시오. 이평선에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평선의 눌림, 이평선의 눌림. 순간적으로 깰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가는 놈은 간다. 자, 그런 이론 하에 계속해서 이평선으로 대응을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평선으로는 이제 시장의 흐름,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평선에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33일선도 쓰신 분들도 계시고, 55일선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사실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쓰진 않아요. 우리는 최대한 남들이 다 쓰는 지표로 쓰신 게 제일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다시피 현재 정별 상태에 있는 선물 지수인데, 자, 5일선에 이제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 전략으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5일선에 받으면 매수, 5일선에 박으면 매수. 계속해서 추세는 우상향. 그죠? 자, 이평선에 대해서 지금은 이 상태는 지지고,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오히려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차트인데, 자,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때 당시에는 상승세가 나와주었고, 자, 그 후에는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자, 가까이 올 때마다 매도 전략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장기 분봉으로 갈수록 이제 시장의 큰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단기 분봉과 장기 분봉에 장단점이 있어요. 단기 분봉으로 보시면 이제 손절은 좀 짧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휩소에 잘 당합니다. 장기 분봉은 손절이 길어요. 대신에 큰 흐름에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손절이 길면서 대신에 수익도 역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매매 임하시면 사실 이평선 매매도 이제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매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충 잘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평선 매매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정배열은 말 그대로 자, 단기평선이 위에서부터 장기평선까지 자, 이렇게 내려온 순서예요. 5일선, 11선, 121선, 61선, 121선.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반대로 역배열은 이거의 반대겠죠?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은 자, 반대로 장기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기이평선, 그 다음에 단기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자, 역배열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시장의 흐름은 하방이 강하다. 그죠? 하방이 강하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자, 꽈배기인데, 이제 이동평균선의 수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평선 매매할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평선 매매 단점이죠. 자, 이게 단점입니다. 이평선이 이제 뭐 하나로만, 장기 이평으로만 보신다면 오히려 뭐 120일 이평으로 썼으면 오히려 다일 때마다 매수, 또 다이면 매수,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오히려 단기 이평으로 매매했다면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큰 위로 올라탔다가 내려탔다 올라탔다 내려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꽈배기 형상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평선 매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평선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이 꽈배기 매매를 조금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평선 매매는 추세 매매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 뭐죠?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꽈배기 매매. 그죠? 이건 사실은 뭐 어떤 매매를 해도 안 나올 수 없는 전략이지만 이런 날에 손실을 최소화시키면 이제 가장 누적 수익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골든 크로스는 단기 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시장은 어떻게 상승세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점에서 매수 전략을 계속해서 펼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아시겠죠? 자, 이 구간이 골든 크로스고 보통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는 이제 반대 개념이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자, 6월 4일쯤에 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그 후로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에는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에는 시장이 이제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락으로 걷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반등할 때 매도 전략을 계속해서 펼치시면 꾸준한 수익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 역시 마찬가지.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으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상승세로 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다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어느 정도의 방향성만 그 시장의 파워 정도만 느끼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장단점을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 중급 정도면 지금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뭐 정배열 역배열 이평선의 종류 이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거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동평균선은 세계 공통 언어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평선이 이제 세계 공통 언어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이제 세계 공용어는 영어죠.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나 파생 시장에서는 뭐 아랍에서 왔든 이집트에서 왔든 브라질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일본에서 왔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뭐 이런데 뭐 중동에서 왔든 간에 한국에서 왔든 간에 자, 파생 시장에서는 굳이 대화가 필요 없이 이런 이평선만으로 서로 의미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분봉이 커질수록 이평선의 숫자가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5분봉, 11선,
21선, 31선, 61선, 121선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일봉상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등 코스피 지수나 선물 아니면 유로, 뭐 FX 아니면 해외 선물에서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구간이 닿을 때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지나 저항의 자리를 보고 큰 흐름을 읽고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일봉이나 주봉 같은 걸 보시면. 따라서 세계 공용어인 이평선을 통해서 세력들의 언어, 이러한 언어들을 배우시고 세계들의 그 세력들의 언어상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세력들의 방향에 매팅을 하셔서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특히나 분봉마다 의미가 모두 있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평선을 뭐 21선으로 두고 뭐 3분봉, 5분봉 아니면 뭐 15분봉, 30분봉, 60분봉을 종류별로 다 키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선 하나만 두고 분봉상에서 3분, 5분, 뭐 10분, 15분, 30분, 60분 자 이렇게 다 키고 매매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3분봉에 21선과 5일선과 11선이 동시에 매도 신호가 떠야지 나는 매도를 보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60분봉에 21선만 딱 켜두고 60분봉 21선 밑에 캔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럼 반등한 매도 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보고 매도를 들어가서 오히려 손절은 종가에 손절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제 매매 기법이 어떤 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것 또한 매매 기법의 한 종류니 이제 항상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그 매매 기법을 꾸준히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피 이제 일봉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 파란 거는 11선이고 노란 거 21선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데드크로스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때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자, 그 전에 5월 초에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21선 매매가 조금 자, 21선에 닿을 때마다 사실은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뀌었죠? 현재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반등시마다 매도 전략을 펼치는 게 가장 유효하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세계 시장이 뭐 굳이 뉴스를 안 보더라도 지금 이평선의 흐름이 전부 하방이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뭐 BBC라든지 이제 뭐 도쿄 NHK나 뭐 이런 중국 뉴스 아니면 뭐 일본 뉴스 이런 걸 굳이 보지 않으셔도 단지 이 그림만으로도 자, 이 이평선만으로도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평선 매매를 하실 때는 세계의 공통 언어 자, 이 일봉, 주봉, 월봉으로 이평상 흐름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이평상 흐름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지금 대세가 하방이구나. 지금 풋 장세구나. 뭐 매도 장세구나. 자, 그러면 분봉상에서 반등시 매도를 봐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큰 흐름을 한번 잡고 매매하시면 상당히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어디 잡고 매매해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일단 큰 흐름부터 한번 보시고 일봉이나 주봉 상에 이제 이평선을 한번 보시고 매매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로 판단됩니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 말고 미국 지수도 있고 유럽 지수도 있잖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다우존스입니다. 이거는 다우는 어디 거죠? 미국 겁니다. 그죠? 자, 미국 지수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다시피 이평선에서 현재 일봉입니다. 미국 일봉상에서 이평선상 21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선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지세를 받으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자, 여기서 아까 꽈배기 형상이 나오면 보통 변곡점입니다. 현재 요 구간에서 꽈배기가 나왔죠. 자, 꽈배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데드크로스를 강하게 내면서 지금 시장은 꺾였습니다. 자, 그걸 떠나서 지금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밑에서 121선이 지금 받쳐 올리고 있습니다.
121선이 현재 받쳐 올리고 있죠. 그죠? 자, 121선이 현재 받쳐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14,500선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단기적으로 다우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한 방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보통 14,500선 같은 이런 이평이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자, 세력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자, 121선이 지금 받쳐주니까 자, 보통 다른 메이저들도 우리처럼 여기서 매수를 받칠 거야. 그러한 기대 심리상에서 자, 기대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이평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수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구간 6월 초에도 자, 현재 이게 61선이죠. 61선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61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올 때는 강하게 지금 내려 꽂아버리면서 오히려 이제는 밑에 하단 라인인 121선에서 지금 지지 라인이 나온 거예요. 이처럼 이제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대략 기술적으로 자 14,500선 같은 121선이 있게 되면 세계 공통 언어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 유럽에서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평선을 보고 자 이쯤에서는 매수 전략을 한번 펼쳐봅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다우존스의 주봉입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주봉에서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있죠. 그죠? 매수세가 자 21선이 아직 버티다 보니까 이제 주봉상에서도 지금 지지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일봉, 주봉, 월봉으로 갈수록 점점 시야가 커지는데요. 자,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주봉상 61선 지지 라인 자꾸 나오고 있죠. 자, 지금은 미국 시장이 14,500선에 지금 아직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면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요?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왜냐면 과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세가 나왔으니까. 이건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나의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4,500선이 깨지고 14,500선에서 13,500선까지 만약에 눌려주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뉴스에서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트레이더들과 시장 투자자들이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이평선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평균선과 분봉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합성매매라고 해요. 합성매매.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데, 자, 합성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제 A란 것과 B란 것을 조합을 해서 이제 합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제 개인적인 매매 기법 중 하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측은 일봉입니다. 자, 우측은 선물 일봉이고요. 좌측은 선물 30분봉입니다. 30분봉.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매 기법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매매를 하기에 앞서 나무부터 보고 숲을 보기보다는 큰 숲을 보고 숲의 큰 흐름이나 모양을 파악한 후에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일봉이나 주봉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지금 이건 일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상 흐름이 전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에요, 현재. 그죠? 자, 역배열이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고 느끼시죠? 그죠?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역배열에서는. 자, 그건 일단 기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일봉이나 주봉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봉으로 진입 및 손절 단가를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하방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 그때부터 분봉으로 좀 더 섬세하게 어디서 진입할지를 파악을 하시고 자, 손절값을 정하고 목표가를 정하는 식입니다. 분봉을 좀 더 긴 분봉으로 볼수록 큰 흐름을 잡아내기가 쉽고 짧은 분봉으로 갈수록 좀 더 섬세하지만은 휩소에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휩소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흐름을 보고 진입하는 거니까
매매를 하실 때 너무 짧은 분봉으로 매매하신다면 이제 항상 큰 분봉으로 흐름을 같이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을 일단 흐름을 판단하고 분봉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분봉이 21선만 하나 두고 매매를 했다 치면, 자, 나는 뭐 일봉이랑 30분봉이 21선만 난 보고 매매하겠다. 자, 그런 분들이라면, 자, 30분봉이 21선에 근처에 왔을 때 이때 당시에 계속 매도만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일단 큰 흐름이 매도이기 때문에 30분봉 21선 상에서 계속해서 근처에서 매도, 근처에서 매도, 근처에서 매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도 수익, 또 올라온 매도 수익, 또 올라온 매도 수익,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분봉이 깨진다. 자, 예를 들어서 치고 올라서 깨졌다. 자, 그러면 뭐 30분봉에서 21선 기준 뭐 손절을 3틱으로 잡든 5틱으로 잡든, 아니면 난 좀 손절을 종가에서 판단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 깨고 올라왔더라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나 휩소리를 무시하고 종가에서 손절을 하겠다. 만약에 올라탔으면. 그죠? 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에 대한 기준만 여러분이 명확히 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일봉과 30분봉 매매도 사실은 썩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매매 정도로 이제 그 매매를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30분봉과 일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되 이제 한 번 딱 진입해서 제대로 먹고 빠지는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파고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스캘핑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스캘핑 매매란 것은 이제 단타 매매를 말하는 거죠. 단타 매매는 이제 짧게 사고 팔고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30분봉, 15분봉, 5분봉입니다. 자, 첫 번째가 좌측부터 30분, 15분, 5분봉입니다. 전부 21선을 기준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기술적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은 자, 30분봉으로 큰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매도네. 매도구나. 그죠? 매도는 매도네. 그리고 나서 15분봉으로 배팅을 한 거예요. 15분봉으로. 그죠? 15분봉으로 진입을 하고 손절을 하고 다시 컷 나갔다가 다시 음봉으로 안착하면 뭐 매도 진입을 하던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스캘핑을 들어가겠다. 난 조금 더 짧게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선은 30분봉 상에서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일단은 큰 흐름은 매도니까 차라리 단기 매수 자리가 뜨더라도 난 단기 매수는 무시하고 차라리 매도 쪽만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 쪽만. 매도 쪽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시에 전부 매도 신호가 뜰 때예요. 자, 어딜까요, 그럼? 이 구간이에요. 자, 30분봉 매도죠? 15분봉 매도죠? 5분봉 매도입니다. 서로 교차할 때예요, 교차할 때. 그때만 딱 매매하는 겁니다. 서로 교차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휩소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휩소를. 자, 5분봉 21선 상에서는 요때 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분봉 상에서 순간적으로 깨고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휩소가 발생이 된 거죠. 그렇지만 30분봉에서는 매도예요. 방향이 서로 다르죠? 5분봉에서는 매수, 15분봉도 매수, 30분봉은 매도.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 나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디서 들어갈까요? 어디서? 서로 마이너스 신호, 마이너스 신호, 마이너스 신호.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같이 나타날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신호가 나온 곳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5분봉. 그죠? 이게 바로 11시에 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번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자, 30분봉 여기겠죠? 자, 15분봉 상에서는 대략 요 구간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가 다 교차를 한 거예요. 신호가 전부 마이너스 뜨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딱 한 번 매매 가능합니다. 오전에. 그죠? 한 번 정도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 무조건 배팅해야죠. 왜? 마이너스 신호가 전부 떴으니까.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모두 마이너스. 야, 세 개 다 마이너스 신호 떴어. 과감하게 매도.
그렇지만 아까처럼 뭐 장기 이평선 마이너스인데 중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플러스다. 자, 그럼 신호가 서로 엇갈리죠. 자, 그럴 때는 진입 금지.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과 분봉의 조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합성이라고 보신 거예요. 합성. 자, 이것도 매매 기법 여러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연습하셔서 익숙해지신다면 사실은 그 이평선 하나 갖고도 여러 개의 분봉을 놓고 매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또 전략이 사실은 매매 기법이 뭐가 맞다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통계상 나쁜 매매 기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헷갈리신 게 이 구간들 때문에 매매가 조금 안 되실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매매 기법이에요.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안정적인 매매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평선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평선 매매 전략.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봉 하나 놓고 매매한 거예요. 이평선도 하나만 놓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분봉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21선을 제가 뒀어요. 자, 그러면 30분봉에 21선을 제가 두고 매매를 한다면,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평선 기준 캔들이 밑에 있으면 매도, 위에 있으면 매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시초가에는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첫 30분은 일단 버리고 시작한다 할게요. 얘는 버렸다 칠게요. 자, 근데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 시작을 하죠. 위에서 시작을 했고, 자, 그러면 최대한 어디서 들어갈까요? 여기서 따라 붙을까요, 여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붙은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최대한 마진을 크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눌림목에서 매수를 들어와서 반등을 올리려고 이제 눌림목에서 들어간 거죠. 눌림목에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눌림목을 강하게 깨버리면서 지금 요 캔들, 자, 1번과 2번 캔들을 보시면 1번 캔들에서 우리는 매수를 잡았지만 2번 캔들에서 강하게 음봉으로 내려 꽂으면서 3번 캔들이 어떻게 됐죠? 3번 캔들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캔들의 21선에서 우린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로. 그죠? 매도 들어와서 이 3번 캔들 21선에 매도 들어간 게 안 깨지면 그 방향을 우리는 홀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순간적으로 손절이 나왔다 한들, 순간적으로 손절이 나왔다 한들 다시 손절만큼 되찾아오고 추가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30분봉 21선 매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분봉 하나 잡고 2평 하나 잡고 매매한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심플한 매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심플한 매매보다 복잡했던 매매가 이 매매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합성 매매. 사실은 조금 더 섬세한 매매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합성 매매가 제일 섬세합니다. 섬세하고 신호가 모든 게 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안전한 매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이제 지표를 보면 볼수록 조금 더 섬세하니까 나름 승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높습니다. 합성한 게. 그치만 우리가 더 재밌는 걸 한번 알 수 있는 게 뭐냐. 과연 이것도 높을까, 진짜. 그날에. 그죠? 그날에 이게 과연 높을까?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합성 매매했다고 해서 100% 맞는 거 아니에요. 100% 맞는 거 아니고 그나마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날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30분봉의 21선 매매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막 나는 보조지표 너무 많고 막 어차피 내가 뭐 매매한 데 있어서 콜과 풋만 이제 선물 매수냐 매도냐 이것만 맞추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매매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심플하게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2평 하나 두고 분봉 하나 두고 흐름대로 배팅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이평선에 들어가서 매도라든지 매수라든지 이렇게 잡아서 눌림목이나 올림목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기술적 매매 그리고 이제 개인 매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간단해요. 일단은 가장 큰 흐름 숲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줄기와 그리고 잎사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줄기를 보고 잎사귀를 봐야 돼요. 잎사귀만 보다가는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결국에는 잎사귀만 보다가 잎사귀 떨어져 버립니다.
매매가 안 돼요. 얘는 손절만 따먹히고. 차라리 가장 쉬운 매매는 숲을 보고 매매한 겁니다. 숲을 보고 아 흐름이 하방이구나. 자 그럼 단기적으로 매도 그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하방이기 때문에 난 매도를 보겠다. 아니면 대세가 이제는 추세가 콜로 꺾였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자 그리고 캔들이 위에 있다. 그러면 난 이제부터 시장을 매도가 아닌 매수로 전환해서 보겠다. 숲이 이제 매도가 아닌 매수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분봉이나 일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사실 크게 휩소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이거 보셨다시피 분봉을 단기 분봉을 여러분들이 보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단기 분봉을 보고 매매하시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손절은 짧아요. 손절이 짧아요. 대신에 뭐가 안 좋을까요? 오히려 손절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휩소가 발생이 되면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평선을 조금 크게 본다. 난 뭐 30분봉으로 본다. 자 분봉도 크게 보거나 일봉으로 크게 보게 되면 손절은 잘 안 나가요. 손절이 진짜 안 나가는데 대신 손절 한번 나왔다면 크게 나가요. 2포 손절, 1포 손절.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수익도 대신 크게는 볼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파악을 하셔서 내가 단기 매매자인지 중기 매매자인지 장기 매매자인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나서 매매에 임하시면 상당히 내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맞는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더욱더 꾸준히 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 합성인데 이 합성 매매는 사실은 진짜 경험도 많이 있으셔야 되고 실험도 많이 하셔야 되고 통계도 많이 내셔야 되고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난 막 통계 내기도 귀찮다 뭐 이런 분들은 간단한 통계 정도만 내실 수 있는 간단하게 뭐 30분봉 21선 매매를 제 입장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뭐 30분봉이 61선 갖고 할 수도 있고 30분봉이 11선 갖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뭐 5분봉에 101선 두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건 다 각자 성향에 맞게 한번 찾으셔서 매매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 너무 기준을 복잡하게 두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제 뭐 미결제 뭐 거래량에 뭐 어떻게 저떻게 다 보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다 필요 없어요. 선물 매도냐 아니면 선물 매수냐 이것만 판단하는 기준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최근 장세에 있어서 이제 뭐 휩소가 너무 발생했다. 그렇다 해서 매매 기법을 바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매매 기법 바꾸는 순간 박살납니다. 휩소가 나온 거는요 어떤 매매 기법을 하더라도 휩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분 뭐 21선 쓰다가도 이번에는 휩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내 매매 기법이 잘못됐나 다시 한번 파악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겁이 나서 나 이제 30분봉에 뭐 61선 쓰기로 했어요. 근데 61선에 있어서 얘가 휩소가 없을까요? 얘도 휩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매매를 하실 때 기준을 하나로 명확히 두고 그것에 대한 통계를 항상 내보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 기본적인 개념 설명과 함께 자 이동평균선은 세계 공통 언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분봉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제 선물이나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초보자들이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 평선에도 나름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이평선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야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자주 얘기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스타일이 단타인지 중타인지 장타인지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시장 흐름에 몸을 맡기셔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오늘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그리고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제가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매매 기법 만드실 때는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이나 아니면 뷰를 만드실 때 한번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의 이동평균선의 비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